학창시절 월요일 아침에 교장쌤의 훈계와 국민체조는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칼럼 등을 보니 옛날 어르신들도 꽤나 할 말들이 많으셨고, 심지어 내추럴본 꼰대 같은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조차 학교 체조가 지긋지긋했다며 치를 떱니다. 대체 왜 옛날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국민체조를 했고 비스마르크도 진료했다던 체조는 어떻게 널리 퍼진 것일까요? 체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작살난 나라 중 독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봉건 영주들이 난립한 탓에 나폴레옹에게 쉽게 격파당하고, 그랬기에 독일 지식인들은 봉건 제도를 탈피한 통일된 근대 민족 국가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자유와 통일이란 기치를 내건 부르센샤프트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 중 루드비히 얀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페르 헨리크 링이란 스웨덴 사람이 젊은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체조를 보급했는데, 얀도 체조를 도입해 젊은이들에게 퍼뜨려서 봉건 세력과 맞서고 외적에 맞서는 강인한 체력을 증진하자 주장합니다. 독일의 보수파들은 운동권을 진압하고 얀도 깜빵 생활을 잠시 하는데, 훈련하고도 더욱 열심히 체조를 보급해 결국 독일의 정규 교육 과정에 자리 잡습니다. 학교를 통해 집단 생활과 근대 교육을 시키고 동시에 체육으로 체력을 다져 근대 시민을 키우자 19세기 독일을 포함한 민족 국가들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이런 사고가 유행을 했고, 체조는 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국민체조 해봐서 아시겠지만 통일된 단체 동작과 율동은 몸으로 타인과의 집단 생활을 체득하고 자연스럽게 제식 훈련도 가능케 하니 말입니다. 독일이 통일된 뒤에도 학교에서 체육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전체주의적 인간의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유명한 코수연 마왕도 특히나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일진, 이 친구 말고 일제도 1928년 라디오 체조라는 전국 방송 등을 통해 더욱 널리 전국적으로 보급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체주의에 대한 반감이 퍼지며 서구권에서 체조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이런 식의 체육활동이 자율성을 침해할 뿐더러 개인주의가 강한 당시 청년들을 가르치기도 힘들다 판단. 그저 스포츠 종목의 하나로만 남지만 동구권은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상황이 달랐습니다. 공산권에선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위한 노동력 징발을 위해, 또한 강력한 통제를 위해 체조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특이하게도 1960년대 한국의 현실도 비슷했습니다. 사실 특이할 것도 없는 게, 일제강점기 때 교육받은 군사정권 실세들은 일제가 도입했던 체조를 학교에도 도입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국민체조의 시초였습니다. 냉전 시기 이렇게 도입된 체조는 나름 공산권에게 영광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체조 종목에서 구소련과 동구권이 메달을 휩쓸다시피 하고 유명 체조 선수들이 국제무대에 등장합니다. 한창 체제 경제 중이던 냉전 시기, 체조는 공산권의 자부심이 됩니다. 그러나 체조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상당한 인내심을 요하는데, 거기다 구소련은 가혹한 훈련으로 선수들을 단련시켰습니다. 구소련의 유명 체조 선수 코르부트에게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계속 웃어라. 네가 안 웃으면 사람들은 너의 고된 훈련을 떠올리며 너에 대한 환상도 박살이 난다 하며 강박감을 줬다든지, 루마니아 체조 감독이던 카롤리가 미국으로 망명해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동할 때 선수들이 악명 높고 비인간적인 훈련 방식에 치를 떨었단 일화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이를 위해 도입된 체조는 분명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건 분명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말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은 누가 어거지로 주도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결국 개인의 자율과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체조를 학창시절 그 어느 누구도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또한 소위 건강한 정신이란 의도적으로 주입된 고정적인 사고와 규율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점도 매우 분명하고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